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소리 없는 전쟁 치르셨죠? 제발 딱 한 입만 먹자고 사정해봐도 아이는 햄스터처럼 밥을 볼 한쪽에 물고만 있고 도무지 넘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속 터지시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유별난 걸까? 밤마다 자책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답답한 행동이 아이가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뇌가 남들보다 100배 더 뛰어난 어떤 능력 때문에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식탁 앞에 그 전쟁을 끝내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의 그 지독한 까탈스러움을 평생을 먹고 살 천재성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에이, 그냥 듣기 좋은 위로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부터 유전자가 증명하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는 세상을 8K 초고 화질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디테일까지 다 잡아내는 고성능 센서를 장착한 셈이죠.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TAS2R38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일명 슈퍼테이스터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가 발달한 아이들은 혀의 미뢰가 일반인보다 훨씬 빽빽합니다. 그래서 맛의 강도를 최대 100배까지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주는 브로콜리가 이 아이들에게는 타이어 씹는 맛이나 쓴 독극물처럼 느껴집니다. 또 죽이나 비빔밥의 물컹한 식감은 본능적으로 부패한 음식이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걸 촉각방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뱉는 건 반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가 이건 독이야? 먹으면 죽어! 라고 보내는 경보에 따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인 우리한테 상한 우유 참고 마셔라고 하면 못 마시잖아요? 아이에겐 지금 식탁이 그런 공포입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부터 이것만 해보세요. 아이가 음식을 거부할 때 화내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록해보세요. 아이가 맛 때문에 뱉었나? 아니면 끈적거리는 식감 때문에 뱉었나? 이것만 구분해도 전쟁의 절반은 끝납니다. 아, 미각이 예민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재들에겐 감각보다 더 지독한 심리적 본능이 숨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100만 원짜리 유기농 밥상을 차려줘도 절대 안 먹습니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지독한 편식쟁이였다는 거 아세요? 그는 몇 주 동안 딱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잡스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해야 할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영재 아이들은 밥상 앞에서 단순히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보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 탐정형. 둘째, 먹을지 말지는 내가 정해! 라는 CEO형입니다. 탐정형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거부하는 건 진화론적으로 높은 지능의 증거입니다. 아무거나 덥석 먹는 게 더 위험하니까요. CEO형 아이들은 자율성이 밥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식사는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전형적인 CEO형이었습니다. 그가 이 음식 안 먹어라고 했을 때 그건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내 몸의 통제권은 내게 있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숟가락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입장에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주권을 침해당하는 겁니다. 가장 자존심 센 아이에게 너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굴복시키는 셈이죠. 그러니 제발 식탁에서 먹어 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대신 영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건 무슨 맛이 날까? 이 당근 소리는 어떤 것 같아? 명령을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아이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연구자로 변할 겁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키가 크고 뇌가 클 거 아니냐. 지금 이 생각하셨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 먹인 그 한 숟가락이 오히려 아이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면요? 아이가 밥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나오면 우리 몸은 전투 모드가 돼서 소화기관을 아예 꺼버립니다. 즉 억지로 먹여봤자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분 흡수도 안 된다는 거죠. 더 끔찍한 건 하버드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똑똑해지라고 억지로 먹인 콩자반이 오히려 아이의 뇌세포를 공격하고 있다. 너무나 비극적인 역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버드와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해답은 책임 분할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먹을지 정하는 것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 얼마나 먹을지 아니면 아예 안 먹을지는 전적으로 아이의 권한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먹기 싫으면 놀아라 하고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사 예절은 타협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만약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리를 이탈한다? 화내거나 사정하지 마시고 경고 없이 조용히 밥상을 치우세요. 아, 식사가 끝났구나. 잘 가! 하고 쿨하게 보내주세요. 단, 여기서 중요한 원칙! 다음 정식 식사, 시간까지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우유도, 과일도, 그 어떤 간식도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배고파요 하고 울어도 단호해야 합니다. 지금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아이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굶겨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 본능을 믿으세요. 배가 고프면 아이는 다음 식사 때 반드시 스스로 숟가락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음식을 먹일 땐 푸드 체이닝을 쓰세요. 감자튀김만 먹는 아이에게 바로 찐 감자를 주지 마시고 감자튀김, 외지감자, 고구마, 스틱, 찐 고구마 순서로 익숙한 것에서 출발해 딱 한 가지 변수만 바꿔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이의 예민함은 유전자가 증명하는 8K 초고화질 뇌의 증거입니다. 둘째, 밥 거부는 고집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키려는 영재의 본능입니다. 셋째, 식탁의 통제권을 아이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야 뇌가 다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이의 그 날카로운 예민함을 무디게 갈아내지 마세요.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성능이 너무 좋아서 조율이 필요한 최고급 명품 악기니까요. 오늘부터 전쟁을 멈추고 이 명품 악기를 섬세하게 연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아이는 그저 밥 잘 먹는 아이를 넘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가장 섬세하게 분석하고 통제하는 탁월한 천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복잡한 뇌과학 논문은 제가 밤새워 읽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하루 10분, 논문으로 검증된 1%의 육아 비법만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엄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